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령 고학생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등기법과 관련돼서 우리 제3장 등기 총론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서로는 몇 페이지가 되죠? 185페이지가 됩니다. 185페이지를 펼치고 제3장 자, 등기 총론이 돼요. 자, 등기 총론과 관련돼서는 요 3장과 관련돼서는 자기가 집을 사고 팔고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자기가 등기소, 그 다음에 등기관, 그다음에 등기부 이런 절차들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머리에 한번 넣어봐요. 자, A가 B한테 집을 팔았다. 요 사람이 매도인, 매수인이 되죠. 요 사람은 이제 사인이 되고, 요 사람은 사인, 등기 권리자, 의무자, 두 사람을 당사자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A가 B의 관계에서 직접 방문 신청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어디로 방문하죠? 등기소로 방문하게 되죠. 그래서 등기소. 자, 등기소에 가서, 자, 방문 신청을 하면, 둘이 가면 공동 신청이요. 혼자 가면 단독 신청이 되겠죠. 그러면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바로 간다고 그래요. 자, 신청하러 간다고 그러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등기 신청에, 그러면 등기소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여기에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해서 누구한테 가죠? 자, 등기관한테 바로 가요. 자, 접수하러 간다는 거예요. 등기관에 대해서는 무슨 심사주의죠? 형식적 심사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형식적 심사주의로서 등기관이 이제 서류를 구비를 못했구나. 그러면 각하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가 그러면 자, 취하할 수도 있다는 거야. 취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각하도 없고 취하도 없어.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바로 등기부에 이제 기록하게 되겠죠. 등기부에 기록하게 됩니다. 등기부에 기록하게 되면 이제 등기를 기록하면 이쪽으로 접수 시점으로 해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등기부에 이제 기록을 해서 이제 불만이 있어요. 불만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뭘 신청할 수 있죠?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일련의 과정이 바로 우리 제3장 등기 총론, 절차 총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우리가 따져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 이제 세팅을 우리가 잘 해놔야 돼요. 그러면 A가 B가 팔고 사는 데에서 우리가 등기 강제와 관련돼서 있다라는 거예요. 등기 강제. 자, 등기 강제와 관련돼서 한 세트가 구비돼야 되겠죠. 원칙은 요 당사자가 임의적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야. 그래서 임의 신청이고 A쪽으로 이제 등기를 강제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등기 강제. 그러면 등기 강제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점수에 배웠던 표제부는 몇 개월이에요?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하게 돼 있어. 등기법에서 대장과 등기부가 자, 이혼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60일의 등기를 강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등기 강제와 관련돼서 원칙, 임의신청에는 등기 강제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관련돼서 요 부분 두 사람이 와요. 그러면 두 사람이 게시를 하게 되겠죠. 이제 출발을 하게 되겠죠. 당사자가 게시하면 뭐냐? 당사자, 즉 신청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 관공서 게시해준다. 관공서 게시 대표적으로 촉탁 등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등기관이 게시해주면 뭐냐? 이거는 직권 등기가 되는 거예요. 법원이 게시해주면 뭐가 된다? 명령 등기가 돼. 명령 등기는 이의신청으로 잘라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의신청으로. 자, 그러면 요거는 원칙, 요게 A야. 그래서 게시에 따른 분류로서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무슨 신청으로? 이 신청으로 잘라놔야 돼. 자, 여기와 관련돼서는 당사자죠. 당사자가 당사자 신청의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원칙, 둘이 가면 공동 신청이 돼요. 그래서 공동 신청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A쪽으로 무슨 신청이 있다, 단독 신청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당사자 신청의 종류에는 원칙, 공동, A가 단독 신청이 돼.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 두실 거는 제3자와 관련돼서 있다라는 거예요. 자, 원칙은 당사자 신청이다. 당사자 신청.
자, A적으로 제3자의 한 신청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3자의 신청. 제3자의 신청과 관련돼서 대리인 신청이 있을 거고 또 상속인 등기가 있을 거고 여기에 대해서 대위 신청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3자와 한 세팅이 되어야 돼. 원칙 당사자 신청 A는 제3자. 당사자 신청은 원칙 공동 A 단독 개시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이 되고요.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무슨 신청으로 잘라나요? 이 신청으로 잘라낸다. 자, 등기 신청 방법은 집에서 신청해요. 역시 전자 신청이 있을 거고 직접 방문한다. 방문 신청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신청 방법에는 전자 신청과 방문 신청 이원화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 등기 신청 방법 전자 그다음에 방문 등기 강제 원칙 임의 신청의 등기 강제. 그러면 여기에서 시험이 출제되는 것들은 포인트를 잡으면 전자 신청은 별표 하나고 과거에는 자주 출제됐어요. 요즘은 이제 뜸하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등기 강제와 관련돼서 요거 자주 출제되고요. 자, 여기와 관련돼서 등기관 직권 등기 요게 이제 별표가 3개짜리고 A적으로 단독 신청 별표가 3개짜리고 그러면 A적으로 제3자와 관련돼서 별표가 하나짜리고 그러면 우리 제3자과 관련돼서 등기 절차 총론과 관련돼서 출제되는 게 제3자 단독 직권 등기 강제 전자 신청 이렇게 잡아서 185페이지 이하를 우리가 정리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틀을 잡아놓고 우리 기본서를 하나씩 일독해 들어가야 돼요. 자, 185페이지 우리가 넘겨서 우리가 한번 보죠. 자, 신청지 원칙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축절의 부분 186페이지와 관련돼서 자, 원칙은 그러면 첫 줄에 당사자 신청 또는 관공서 촉탁 요거 이제 줄쳐놓고요. 자,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걸 우리가 생각해 두신다면 봐봐요. 자, 개시예요. 개시. 자, 등기 종류에서 이미 우리가 배운 거 이제 복습이에요. 당사자 개시 그래서 신청이다. 자, 우리가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뭘로 잘라라고 그랬어요? 이 신청. 그러면 A적 측면이라는 것은 이거는 법률 규정이라는 거예요. 법률 규정. 자, 그러면 이 말이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겠죠. 법률의 규정이 없다면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에 어한다. 이런 논리가 하나 성립이 되겠죠. 그러면 관공서 촉탁 등기라는 규정을 두고 당사자 신청을 모두 준용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당사자 신청의 종류에는 몇 종류가 있어요? 2종류가 있죠. 공동, 단독. 그러면 관공서 촉탁 등기는 단독 신청에 할 수 있다. 여러분, 요 체계가 바로 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186페이지 보니까 등기는 당사자 신청 또는 관공서 촉탁에 따라서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있다면 등기관의 직권 등기와 법원의 명령 등기에 의할 수 있다. 이 소리라는 거예요. 자,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등기를 실행하거나 이 신청 절차에 대해서 법원의 일정한 명령으로서 등기를 실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나에 쭉 하나 풀어 헤쳐놓은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시에 따른 분류로서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무슨 신청으로 잘라라? 이 신청으로 잘라라. 이렇게 이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가로 1번에 이제 등기 신청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한번 쭉 읽어놓고 그러면 신청주의 원칙으로서 대표적으로 당사자 신청과 관공서 촉탁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187페이지로 가면 바로 촉탁 등기가 있어. 자, 촉탁 등기는 그러면 우리 몇 개 한번 우리가 딱 이렇게 기초에서 정립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촉탁 등기라는 것은 그 옆에다 방지에다 딱 써서 첫 번째 딱 이렇게 한번 기초를 정립하라는 거예요. 촉탁 등기의 주체는 뭐다? 예, 관공서다. 그래서 관공서. 원칙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각종의 공사들도 예외적으로 촉탁 등기를 할 수 있다. 법률에 규정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샘플을 하나 만들어 놓는다면 자산관리공사도 촉탁 등기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입니다. 관공서 촉탁 등기는 무슨 성이 확보되느냐? 바로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등기의 진정성 보장. 자, 진정성이 뭐가 중요하느냐? 중요하죠. 우리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은 원칙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거든. 그러면 촉탁 등기와 관련돼서는 등기 진정성 보장으로서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원칙 구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고요. 세 번째와 관련돼서는 촉탁 등기는 바빠요. 그래서 전자 촉탁도 가능하다. 자, 전자 촉탁도 가능하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출석주의가 면제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개를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 촉탁 등기와 관련돼서 관공서 원칙, 공사, 등기 진정성이 보장되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1번 부분과 관련돼서 촉탁 등기의 종류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요 부분에서 촉탁 등기를 하긴 하고 요 촉탁 등기와 관련돼서는 32회 때 출제가 돼서 출제 경향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32회 때 출제됨으로써 관공서 촉탁 등기는 관공서 원칙, 공사의 등기 진정성 보장 전자 촉탁도 가능하다. 이 말은 출석주의가 결론 면제가 된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촉탁 등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의 부분. 이번 달에는 기초 강의로서 의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등기 절차는 관공서 촉탁에 의해서 개시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관공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하나 촉탁에 의한 등기 절차는 그 성질이 당사자 신청에 의한 경우와 다름이 없으므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 신청의 종류를 규정해놓고 관공서 촉탁 등기라는 법률 규정을 하나 두고 당사자 신청을 모두 준용합니다. 이게 이제 법조문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촉탁 등기와 관련돼서 우리 몇 개 조심할 거는 거기 가로 2번과 관련돼서 그 밑에 한번 보죠. 가로 3번을 봐봐요. 자, 촉탁 등기의 종류와 관련돼서 특히 이제 몇 개 점검할 거는 우리가 이렇게 잡아 놓으면 돼요. 자,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 가처분은 어디예요? 법원이죠. 법원이라는 것은 관공서야. 그럼 관공서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촉탁 등기야. 요 1번과 관련돼서는 우리 한번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가압류 가처분은 어디로 가요? 법원으로 가요. 법원에서 그러면 등기소로 알려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분명히 등기소로 가서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거는 2호 사유가 돼. 2호가 뭐냐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요거 한번 조심해서 다뤄놓고 특히 3번과 관련돼서 한번 보죠. 3번. 자, 3번과 관련돼서 요걸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3번과 관련돼서는 부연 설명을 한번 다뤄볼게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어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은 뭐예요?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았어.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은 결론적으로 이제 한번 보실래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서 어디에다 신청했어요? 법원에다 신청했어요. 이 신청이 아니거든. 그럼 법원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관공서거든. 이때 의미는 그러면 관공서라는 것은 대표적인 무슨 등기다? 족탁 등기다. 특히 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다 현강편을 쳐놓고 명령이 들어갔다 해서 무조건 명령 등기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은 대표적인 무슨 등기다? 족탁 등기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하나 집어두셔야 돼요. 자, 가로 4번과 관련돼서 촉탁 등기의 특징. 자, 1번과 관련돼서 봐봐요. 우리 전자 촉탁도 가능하죠. 그러면 전자 촉탁도 가능하다는 것은 출석주의가 면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거는 29회 때 우리가 2.5점짜리고요. 자, 그러면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대해서 우리 자, 등기는 무슨 성이 확보돼? 자, 관공서는 진정성이 확보되죠. 모든 소리는 진정성 확보. 그러면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전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 요거 하나 꼭 기억해두고 촉탁 등기와 관련돼서는 요 세 개를 자꾸 잡아야 돼. 촉탁 등기, 관공서 원칙, 예적으로 공사도 할 수 있다. 법률에 규정이 있다면 등기 진정성이 확보되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4번과 관련돼서 전자촉탁도 가능하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출석주의 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기본서를 넘겨서 188페이지를 우리가 이제 보시도록 하죠. 자, 188페이지 이제 쭉 나와 있고 자, 뒷장을 우리가 쭉 넘겨보시면 특히 몇 페이지를 보내면 191페이지로 가봐요. 자, 191페이지 대표적인 무슨 등기가 있어요? 바로 직권 등기라는 게 있어. 직권 등기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아주 중요해요. 골칫덩어리입니다. 직권 등기와 관련돼서. 요거는 이제 별표를 3개를 다 켜놓고 자, 직권 등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 좌측에 방주가 있으니까 직권 등기에 대해서 첫 번째 자, 등기관이 해줍니다. 등기관. 자, 주체는 등기관이에요. 등기관. 자, 두 번째 자, 등기관은 함부로 할 수 없죠. 그러면 이건 직권 등기는 결론적으로 자,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돼.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네 번째 자, 이해관계는 원칙적으로 없어야 돼. 이해관계는 있다면 이때는 직권으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자, 통지 이렇게 딱 써놓고 자, 등기관, 법률의 규정, 그 다음에 법맥한 근거, 그 다음에 이해관계는 없어야 되고 통지. 왜? 직권으로 하니까 소유자가 모르죠. 그래서 통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첫 번째 하나 확인해 보죠. 자, 소유권 보존 등기야.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이미 배웠죠. 보존이란 처음이다. 소유권은 각구다. 각구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것. 이게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자,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것은 보존 처음이다. 처음. 자, 소유권은 각구고요. 자, 직권은 등기관이야. 등기관. 자, 등기관이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등기. 이게 바로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그러면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와 관련돼서는 원칙이 원칙.
자, 직권소유권 보전 등기는 원칙, 미등기 부동산, 그럼 법원이어야 되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어야 돼. 예외적으로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 그러면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요 두 가지 요건을 가지고 요걸 갖고는 요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보전 등기하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을 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 누굴 보하게 해서 자, 임차인을 보하게 해서 그러면 요걸 직권으로 보전 등기하고 간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걸어준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는 원칙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요. 예외적으로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 그러면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의 종류를 외울 게 아니라 원칙과 요 원리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좀 암기를 우리가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거기 미등기 부동산 줄쳐놓으세요. 법원 처분 제한이죠. 등기 촉탁 거기까지 잘라놓고 그거는 원칙이라고 써놔요. 자,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등기 명령 누굴 보하게 해서 임차인을 보하게 해서 그러면 요거는 예외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직권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하고 거기 안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걸어줘. 그러니까 요 소유권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 특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인지해 놓고 여기에 보전 등기랑 연결해서 박스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요 공식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봐봐요. 미등기 부동산에 체납 처분을 해서 체납 처분은 법원이 아니라 세무서거든. 그러면 그때는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미등기 부동산 가처분 그러면 법원이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죠. 그때는 직권으로 보전 등기하고 그 안에 가처분 등기를 걸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1번과 관련돼서 또 한번 우리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요건을 우리가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자, 기본서 192페이지로 우리가 넘겨서 하나씩 잡아두는 거예요. 자, 변경입니다. 자, 가로 2번에 변경과 관련돼서 변경 우리가 보죠. 자, 변경 등기와 관련돼서 이제 행정구역 명칭 변경.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저희가 변경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행정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 등기하는 직권으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명인 표시 변경, 주소 변경 등기를 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의 다툼이 없기 때문에. 자, 특히 이제 동그라미 1번과 관련돼서 결론적으로 의미가 되고요. 2번과 관련돼서는 우리 요거는 꼭 점검해 둘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 2번은 소유권 이전 등기 줄쳐놓으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자, 등기 의무자의 주소 사실이 명백히 입증된 경우 요거는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등기관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가등기가 아닙니다. 등기 명인의 주소 변경으로 신청 정보상의 등기 의무자의 표시가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첨부 정보로서 제공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등기 의무자의 등기 기록상 주소가 신청 정보의 주소를 변경 사실이 여기 명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거기가 키워드야.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근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직권으로 해줄 수 있다. 그러면 2번과 관련돼서는 두 군데 소유권 이전 등기 줄쳐놓고 명백 그 자리를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동그라미 3번과 관련돼서는 이미 봤어요. 어디에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봤죠. 지적소관청 불법 통제에 대한 변경 등기. 불법 통제에서 정리할 수 없죠. 그럼 등기관이 받았으니까 등기관이 알아서 정리해 줄 수 있다라는 거야. 자, 4번과 관련돼서 차고 유류가 등기관이 차고에 한 경우 봐봐요. 자, 차고 유류는 원시적이야. 유류라는 것은 빠뜨린다라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어요? 등기관이 잘못했죠. 그래서 직권 경정 등기라는 거야. 요 4번과 관련돼서 특히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자, 4번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직권 경정 등기야. 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는 없어야 되겠죠. 그럼 이해관계는 없어야 직권으로 가능해.
그래서 직권 경정 등기는 A적으로 다만 이해관계는 있더라도 A적으로 승낙서를 첨부하면 직권 경정 등기가 가능한 A를 하나 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권 경정 등기와 관련돼서 조심해서 달아놔야 돼요. 자, 직권 경정 등기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첫 번째, 요거는 자, 동일성을 원칙으로 하지 않는다. 원래 경정 등기는 동일성을 원칙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A적으로 그래서 다만 거기에다 줄 한번 딱 끊어서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직권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변경 등기와 관련돼서 특히 2번과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4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그는 가로 4번과 관련돼서 가로 3번인가요? 말소 등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점검해 봅시다. 자, 직권 말소와 관련돼서 자, 1번입니다. 가나리반 있네요. 가나리반. 자, 가나리반은 29죠. 1호 밑에다 1호라고 써요. 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가 2호라고 써요. 그러면 우리 29조 각하사유와 관련돼서 즉 거부 처분이죠. 1호가 2호는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 말소, 언제나 이의 신청이 대상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요 1호와 2호에 대해서 특히 1번은 별표 3개 놓고 다시 한번 확인해 드려야 돼요. 1호 무슨 위반? 가날 위반.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다시 한번 요 부분에 대해서는 바짝 신경을 써야 돼. 그래서 다시요. 1호는 가날 위반. 그래서 언제나 당연무효. 그 다음에 언제나 직권 말소, 언제나 이 신청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그래서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 말소, 언제나 이 신청. 특히 다음 중 직권 말소의 대상이냐 아니냐 할 때 다음 중 이런 것 중에서 직권 말소 대상을 찾아라. 그럼 통상 1호와 2호를 찾으라는 거고 다음 중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그러면 1호, 2호 사유가 아닌 걸 찾아라. 이렇게 해서 특히 요 1번 동그라미 1번과 관련돼서 특히 말소와 관련돼서는 정리를 잘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2번입니다. 거기 한매권 행사라는 게 있어요. 한매권에 한매 행사에 의한 있죠. 한매 행사식. 자, 요거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한번 줄을 끊어놓고 잘라봐요. 한매권은 대표적인 형성권이야.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이란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게 이게 한매권이야. 그러면 일방적으로 행사했다. 그러면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 말소시켜. 그래서 요 행자를 그래서 행직이라고 한번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행직. 그럼 한매권 행사는 직권 말소다. 요거는 우리가 한번 꼭 기억해두고 그래서 행직. 한매권은 행성권. 이렇게 한번 직권 등기와 관련돼서는 이번 코스에 하나씩 정리를 다 해놓으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수용이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그런데 이 3번에 대해서는 또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이 3번에 대한 팁이 있다면 요거와 관련돼서 한번 보죠. 자, 3번과 관련돼서는 정확하게 나눠 놓으셔야 돼요. 여기 한번 봐봐요. 수용이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걸 물어봤다. 요 자체를 물어봤다. 수용은 무슨 성이 확보되느냐? 진정성. 그래서 단독 신청이 된다라는 거야. 근데 요 지문과 관련돼서 3번 지문은 수용이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이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요걸 물어본 거예요. 그 이에 존재하는 권리의 말소. 그러면 자, 수용이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그 이에 존재하는 권리는 원칙상 직권 말소야. 그러면 다시 이해해 볼까요? 요 수용 뭐예요?
자, 수용은 원시취득이죠. 원시취득이란 권리하자를 승계하지 않아. 한번 권리하자를 승계하지 않으니까 소유권의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요걸 물어본 거야. 그 이에 존재하는 권리의 말소. 그러면 원칙상 직권 말소라는 거야. 근데 항상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특히 조심할 거는 이거로 나와 있는지 이걸 나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정리해 놓으세요. 근데 여기에서 요걸 키워드를 달아놓으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3번 지문과 관련돼서 수용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대상 토지에 기록된 각종 등기 말소 뒤에 걸 물어본 거야. 뒤에 걸. 그러니까 그건 대상 토지에 기록된 각종 등기 말소, 각종 등기 말소를 물어본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라는 거야. 그러면 그 밑에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소유권 또는 소유권 이해 권리의 등기는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예의적 측면이 있어요. 예의적 측면으로서 그거는 우리가 다음 달에 우리가 해 주시면 되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3번과 관련돼서는 뭘 물어본지를 초점을 맞춰 주셔야 돼. 그러면 수용한 소유권 이전 등기 요 자체를 물어본 건지, 수용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그 이에 존재하는 권리의 말소 이걸 물어본지. 그러니까 요것만 물어봤다면 단독 신청이 돼. 그러면 요걸 물어봤다면 원칙상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라는 것. 그러면 말소 등기와 관련돼서 3번까지 우리 부연 설명을 달았어요. 자, 직권 등기가 골칫덩어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이해하면서 외워야지 이걸 문장을 통째로 외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4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4번과 관련돼서 이런 이야기예요. 4번은. 자,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는 요거는 주등기로 이루어져. 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때 저당권 설정 등기는 그러면 요거는 뭐냐? 결론적으로 요거는 부기 등기로 이루어져. 그러면 생각해 봐요. 주등기와 부기등기는 방법과 형식에 따른 분류로서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원칙상 무슨 말소? 직권 말소야. 단 요 저당권자의 승낙서를 첨부해 준다면 요때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말소한다. 자, 별도의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4번과 관련돼서는 결론적으로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4번과 관련돼서 말소 등기를 하는 경우 그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의 말소, 요거는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관계다. 다시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동그라미 5번은 5번과 관련돼서는 이미 작년에 정답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출제가 됐죠. 그러면 5번과 관련돼서는 작년에는 별표 5개였는데 올해는 별표 하나만 줘놓고 의미 정도를 우리가 분석해 봅시다. 자, 가등기와 관련돼서 기초 정립이 됐죠.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 보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고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이라고 그랬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5번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옆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방주에다가. 자, B가 A집에다가 가등기를 해놨다. 가등기를 해놨어요. 자, 이렇게 한번 써놓고 우리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가 A집에다 가등기를 해놨다. 처분할 수 있어. D한테 처분할 수 있어. 그러면 가등기기에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가 소급하는 거죠. 순위가 소급하는 거지 물권적 효력이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단계별로 구분을 해보자고.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전이 후에요. 가등기 전에 이루어진 거다. 전에 이루어지니까 살아남겠죠. 자, 가등기 상에 이루어진 거죠. 가등기 상해, 가등기 당해. 이거는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32회 때 다음 중 가등기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상해, 직권 말소 대상이다. 이게 바로 5번 지문으로 해서 32회 때 출제가 됐죠. 상해, 이해, 소개, 당해. 이거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단계별로 그러면 전에, 상해, 중간 처분의 등기 이거죠. 그러면 이 중간 처분의 등기와 관련돼서는 또 나올 수 있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나올 수 있어요. 양립이 가능하다.
양립이 가능하면 이때는 존속, 살아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립이 불가능하면 이때는 어떻다?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립 불가능, 그러면 이때는 직검말소가 된다라는 거야. 직검말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중간처분의 등기를 모두 직검말소한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예요. 이 중간처분의 등기와 관련돼서는 두 가지로 나눠놔야 돼. 양립 가능과 양립 불가능을 나눠놔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에 한해서 무슨 말소다? 직검말소다. 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실행할 때는 전이냐, 상이냐, 중간처분이냐, 그걸 한번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동그라미 5번 193페이지 하고 있어요. 193페이지입니다. 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된 권리의 침해, 거기에 행간편잖아요. 권리를 침해하는 등, 이 권리를 침해를 전부 직검말소한다. 이러면 틀려요. 거기를 단어를 장난을 많이 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5번이 32회 때 2.5점짜리니까 올해는 바짝 신경 쓸 게 하나가 있네요. 뭐가 있을까요? 6번이야, 6번. 자, 올해는 6번이야, 6번. 자, 6번을 별표 새겨놓고 6번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분석을 해놓으라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소리가 뭐냐? A가 집에 한 채가 있어. 자, B라는 사람이 2월 1일 날 기점으로서 A 집에다 가처분 등기를 해놨어요. 가처분 등기. 근데 가처분 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야. 그러면 가처분 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 처리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가압류는 말소 기준 권리지만 가처분은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다. 그러면 B가 A 집에다가 가처분 등기를 했어. 그러면 쭉 가겠죠. 그러면 A가 C한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A가 그러면 요거 3월 3일 날 뭐예요? C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어. 왜 그러면 자, 가처분 등기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할까요? 아직까지 확정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확정 판결이 안 났죠. 그러면 B라는, 그러면 C라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자, 비나이다. 천지시민께 비나이다. 우리 B 패소 판결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을 수밖에 없죠. 권리 분석을 못했다면. 그러면 요 B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이 그래서 자, 6월 1일부로 승소 판결을 받아버렸어. 승소 판결을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시는 어떻게 돼요? 낙동강 오리알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부분에 대해서 자, 한번 나눠봅시다. 자, 요 부분이 한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요 앞에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가처분 등기 전에 이루어졌던 것은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등기가. 그러면 2월 1일부터 그러면 6월 1일까지 요게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상 무슨 말소냐? 직검말소야. 근데 권리를 전부 하는 게 아니라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에 대해서 등기관이 알아서 직검말소한다라는 겁니다. 아니죠.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뭐예요? 요 사람이 승소 판결을 받기 때문에 요거는 뭐예요? 여기까지는 무슨 신청을 이루어진다? 단독 신청으로 이루어진 거야. 왜? B가 승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등기 처리가 안 된 게 있어요. 요 가처분 등기. 요 2월 1일 날 이루어졌던 것은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등기관이 알아서 말소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직검말소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 부분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자, 2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B가 승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자, 판결서를 가지고 있죠. 그걸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에서 단독 신청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당의 가처분은 그러면 뭐냐? 바로 직검말소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의 가처분은 무슨 말소다? 직검말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한번 보죠. 6번은. 자, 승소한 가처분권자의 단독 신청 시 그 가처분의 말소, 그 가처분을 물어본 거야. 그래서 요 2월 1일을 물어본 거야. 그러면 요거는 등기관이 알아서 무슨 말소한다? 직검말소한다는 거. 자, 승소한 가처분권자 이전 설정 말소 등기를 단독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가처분 등기의 말소도 직검말소.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옆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놓고 6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당의 가처분 당자 따고 자, 그러면 직권 그래서 당직. 6번은 당직.
당직 이렇게 한번 꼭 좀 숙지해서 특히 5번 동그라미 5번이 32회 때 2.5점짜리였어요. 올해는 강력하게 주장한다면 6번이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유력해요. 그래서 가로 3번 말소 등기와 관련돼서 192페이지와 193페이지 말소 등기는 바짝 신경을 써야 돼.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 암기 코드가 두 개가 나왔어요. 앞으로 행직, 판매권 행사, 행직. 그러면 당해 가처분과 관련돼서 당직. 그래서 말소 등기와 관련돼서 꼭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행직, 그 다음에 당직 이렇게 해서 꼭 한번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가로 4번은 이제 회복 등기와 관련돼서 이렇게 나와 있네. 회복 등기. 자, 회복 등기와 관련돼서 말소 회복 등기 우리가 배웠죠. 말소 회복 등기 요건. 예, 전부, 일부. 예, 부조법 말소. 나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회복 등기와 관련돼서 말소한 것을 다시 말소할 수는 없어. 그래서 말소 등기와 말소 회복 등기의 관계, 이걸 우리가 보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회복 앞에 뭐가 있어요? 말소가 있죠. 그러면 말소 등기와 말소 회복 등기의 관계는 앞만 봐라. 요 앞에를 우리가 봐요. 앞에를. 항상 말소하고 말소 회복 등기가 나오면 앞을 우리가 봐라. 그러면 말소 등기 여기에 신청이면 회복 등기도 신청이 돼. 그럼 말소 등기 앞에 여기에 촉탁이면 이것도 촉탁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직권이면 그래서 직권이 되는 거야. 그럼 항상 말소 등기와 말소 회복 등기의 관계에서 가로 4번과 관련돼서 신청, 촉탁, 직권. 신청, 촉탁, 직권. 요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가로 4번과 관련돼서 회복 등기와 관련돼서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로 몇 번이에요? 5번이 되네요. 5번이 되네. 자, 대지권 뜻의 등기가 있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뜻이 들어갔어. 뜻이 들어가면 99.8%는 직권이라고 생각해 두면 돼. 그러면 0.2%가 직권이 아닌 게 있네요. 그러면 그 두 개를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두 개를 주의해서 옆에 딱 한번 정리정돈을 해봅시다. 자주 출제되는 거야. 예. 자, 계약상 공용부분의 뜻의 등기가 있고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등기가 있어. 자, 여기는 뜻이 포인트가 아니라 요거는 규약이 포인트야, 규약. 그래서 요 두 개는 꼭 좀 이해를 해놓자고. 규약은 누가 정해요? 동주민이 정해. 그러면 동주민이 정했다면 동대표가 있죠. 그럼 동대표가 규약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는 거야. 우리 규약을 저렇게 정했으니까 규약상 공용부분의 뜻의 등기를 해주세요. 이런다고. 그래서 이거는 단독 신청이 되는 거야. 특히 이 규약상 공용부분의 뜻의 등기와 관련돼서 그래서 단독 신청 조심해 놓고요. 여기 뜻이 들어갔죠. 이 뜻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요거는 이의가 포인트야. 이의가 포인트니까 요거는 명령 등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두 개만 조심하고 나머지 뜻이 들어가면 99.8%는 직권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대직권 뜻 직권 등기. 그러면 계약상 공용 부분 뜻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규약 요거는 단독 신청이고요. 이의가 있다는 뜻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이의가 포인트야. 그래서 명령 등기고 그러면 뜻이 들어갔다 99.8%는 직권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가로 6번과 관련돼서 거기 쭉 가면 뜻 동그라미 있잖아요. 뜻이 들어가면 뭐예요? 직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딱 대표 선수 두 개만 조심하라고. 그래서 규약상 공용 부분의 뜻 단독 신청이에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등기는 명령 등기가 된다는 거. 그래서 직권과 관련돼서는 골칫덩어리야.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직권 등기와 관련돼서는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거기 194페이지 갈리니까 194페이지 가니까 4번에 명령 등기가 있어. 그래서 명령. 자, 명령 등기와 관련돼서는 옆에 우리가 써서 거기에 뭐예요? 법원이라고 써요. 법원. 법원은 법원인데 이렇게 이의신청이라는 걸 단서를 달아놓으라고. 그러면 이의신청이 빠지면 이거는 법원은 관공서야. 항상 이 명령 등기와 관련돼서 이의신청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우리가 조심해서 우리가 달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자 명령이 들어갔다 해서 무조건 명령 등기로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그 밑에 자 두 개를 우리가 써봐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적어 놓을 거는 가등기, 가처분 명령. 가등기, 가처분 명령. 명령과 관련돼서. 자, 명령이 들어갔다 해서 명령 등기로 가지 말고 그래서 우리 법원 명령 등기가 되려면 뭐가 붙어야 돼? 이 신청이 우리가 붙어야 된다는 걸 조심해 놓고 임차권 등기 명령은 법원으로 가요. 법원으로 가는데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아서 법원에다 이 신청이 아니라 신청이 되는 거야. 신청이죠. 그럼 법원은 이때는 관공서의 의미야. 그러면 이때는 무슨 등기? 바로 촉탁 등기가 되는 거야. 촉탁 등기.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 가등기 가처분 명령 법원이 저한테 서류를 줬어요. 명령 정본이 이 정본이라는 게 생략이 되거든. 그러면 요 서류를 법원이 저한테 줬어요. 그러면 요 서류를 가지고 혼자서 등기소로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때는 자 단독 신청이 돼. 참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자꾸 사람 시험에 출제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 그러면 요걸 이제 생략하고 자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가 아니라 촉탁 등기다. 그러면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보는 여기 안 보인다고요? 예, 정본 서류죠. 그러니까 요 정본을 빼뜨려서 우리 자꾸 떨어뜨리려고 생각해. 그래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명령 등기에 의한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예요.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신청과 관련돼서 개시와 관련돼서 우리가 배웠죠. 개시에 따른 물리로서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관, 법원의 명령 이렇게 잡아서 그러면 우리가 원칙 그러면 당사자 신청, 그 다음에 관공서 촉탁 원칙 A적으로 등기관 직관과 법원의 명령 등기는 이 신청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를 확인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185페이지와 관련돼서 185페이지, 그 다음에 194페이지까지는 그렇게 이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96페이지로 가볼까요? 196페이지. 자, 196페이지와 관련돼서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이렇게 이제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잡아봐요. 자, 등기 강제. 자, 강제다 등기 강제라고 싹 써놓고 원칙입니다. 원칙과 관련돼서 그러면 원칙은 뭐예요? 당사자 신청이 원칙이야. 당사자 신청 원칙. 자, A적으로 등기를 강제한다. 그래서 등기 강제. 그래서 등기 강제라는 거예요. 자, 등기 강제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우리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에 등기를 강제하는 경우가 있어. 왜? 대장과 등기부를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등기부의 구조를 우리가 배웠으니까 여기에 이제 표제부고요. 표제부. 여기 이제 각구야. 각구. 항상 우리가 잡아야 되겠죠. 각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구야. 얼구. 자, 표제부는 그러면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래서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해요. 1개월. 자, 우리가 각구는 소유권으로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60일의 등기를 강제해. 근데 각구하고 얼구, 특히 각구하고 얼구를 강제하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명의신탁에서 요거는 3년의 등기를 강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구는 며칠? 60일. 그 다음에 표제부는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하고 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조심할 게 하나가 뭐냐? 그러면 요거죠.
자, 각구에 대해서 이제 조심해서 다뤄놔야 돼. 각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정돈을 해보자. 자, 그러면 이제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매매예요. 매매가 등기의 원인이죠. 등기의 원인. 자, 정여도 이제 등기의 원인이라고 그랬어요. 자, 매매와 정여는 계약이야. 계약이죠. 그럼 등기 목적은 소유권이야. 소유권이면 각구잖아. 각구는 며칠? 60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면 매매와 정여도 결론적으로 며칠이에요? 60일의 등기를 강제하겠죠. 각구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사유들이 중요하겠죠. 매매는 쌍무계약이야. 그래서 동시 이행 관계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반대, 급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60일이라는 거야.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60일 등기를 강제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이 뭐냐? 잔금 지급일이라는 거야. 근데 정의는 그러면 민법 선생님한테 배웠죠. 그러면 이거는 편무계약이야. 그러면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이 돼.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 뭘까요? 처음으로 개설하죠. 근데 건물이 완성이 안 돼서. 근데 건물이 완성되지 않은 채 B한테 매매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아직 건물이 완성이 안 돼서. 그러면 네가 그러면 요 부분을 완성하라. 그러면 보존 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뭐라는 거예요? 60일 이내에 하라는 거야. 그러면 요 보존 등기가 가능한 날이 뭐냐? 바로 대장 등재일로부터 며칠? 60일이 된다는 거야. 이거는 건물을 신축했어요. 아직 등기 안 됐어요. 그러면 B한테 팔아날 때 네가 등기하고 처분하라는 거야. 그러면 계약 체결로부터 60일이 된다는 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각구와 관련돼서는 60일인데 그러면 매매와 증여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와 관련돼서 이것도 60일인데 그 사유를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해둬야 돼. 그럼 매매는 반대급부일로부터 60일, 즉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이고 정여는 뭐예요?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이래.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 건물이 완성되기 전하고 후를 나눠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196페이지 기본세의 설명이 쫙 나와 있어요. 그럼 한번 우리가 몇 개 점검해 보죠. 자, 1번 등기 신청의 자유, 원칙, 임의 신청이야. 그러면 등기 신청 의무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있죠. 등기법 줄쳐놓고요. 자, 1개월 줄 한번 닦아나는 거야. 자, 건물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번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있어. 그러면 거기 기업과 관련돼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관련된 거야.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을 내용하라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 체결 전에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계약 체결로부터 요거죠. 계약 체결로부터 요거는 보존 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며칠 60일이라는 거야. 니은과 관련돼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하라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을 상사자로서 서로 대가적인 채무 줄쳐놨어요. 거기에다 쌍무계약이라고 써요. 가로 열고 매매예를 하나 드러나요. 그럼 반대급부 이행 완료된 날로부터 계약 당사자의 일방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계약 효력 동그라미 이거는 편무계약으로서 바로 대표적인 증여가 되는 거야. 증여. 그러면 특히 그러면 예적 측면으로서 등기 강제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딱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표제부 1개월, 각구 60일, 각구월과 관련돼서는 명의신탁에서 3년의 등기를 강제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출제가 안 되니까 196페이지 딱 틀을 마련해야 돼. 원칙, 당사자 신청, 즉 임의 신청이고 A적으로 등기 강제, 표제부 1개월, 각구 60일, 각구 얼굴은 명의신탁에서 3년의 등기를 강제하고 있다. 그렇게 한번 196페이지와 관련돼서 정리해두면 무난하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거기 한번 넘겨봐서 자, 그럼 198페이지 제3절 등기 신청의 당사자 요 1번과 관련돼서 꼭 한번 정리해 주셔야 돼. 그러면 자, 페이지 몇 페이지냐? 198페이지래.
자, 198페이지. 자, 요 옆에다가 우리가 정의해 둘 거 있어요. 이번 달 고사는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해놔라. 자, 등기 신청 능력과 등기 신청 적격. 요 적격을 한번 비교를 해보죠. 적격. 자, 적격. 자, 그러면 유아 2살짜리를 우리가 보자고요. 2살짜리. 자, 등기 신청 능력, 등기 신청 적격. 여기는 뭐예요? 능력. 요거는 적격이야. 그럼 이와 관련돼서 유아 2살짜리는 등기소에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등기 신청 능력은 없다라는 거야. 이 앞으로 집 한 채 등기해 줄 수 있죠. 그러면 여기 바로 등기 신청 적격이네. 등기 신청 적격이란 결론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등기가 되는 자, 안 되는 자. 이걸 중요하겠죠.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신청 능력과 등기 신청 적격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이렇게 의미를 확인해 놓고, 그러면 우리가 개념 정도를 우리가 잡아봅시다. 자, A가 B의 관계예요. A, B의 관계. 자, 그러면 요 A를 그러면 엄마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엄마. 요 이제 요 B가 2살짜리. 자, 유아라고 생각해봐요. 유아.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엄마와 유아의 관계에서 그러면 요 사람은 뭘까요? 자, 권리자가 될 수 있죠. 등기를 해달라고. 요 사람은 등기 의무자야. 그러면 권리자, 의무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 신청 적격이란 권리자,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요거 정리가 되네요. 자,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 그럼 여기에서 현재는 A죠. 그러면 B로 등기가 되니까 그러면 현재 등기 명인, 장차 등기 명인. 그러면 등기 명인이 공통점이네. 그러면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 될 수 있는 자격. 이게 바로 등기 신청 적격자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권리자, 의무자 요 두 사람을 뭐라고 그래? 그래요, 당사자 능력이라고 그래. 그래서 당사자 능력 이렇게 기억이 되는 거야. 그러면 법상 결론적으로 무슨 능력이죠? 바로 권리 능력이라는 거야. 그러면 등기 신청 적격자 잡았네요.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 당사자 능력, 즉 권리 능력이 된다는 거야. 그럼 유아는 그러면 2살짜리는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고, 등기 명인이 될 수 있고, 당사자 능력이 있고, 권리 능력이 있어. 그러면 유아를 우리가 일반화시킨다면 뭐라고 그럴까요? 자연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자연인. 그러면 우리 인해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어요. 그러면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등기 신청 적격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A적인 측면이 하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 요게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것. 그러면 별표가 3개짜리로서 그러면 올해 32회 때 출제 예상이 되는 게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박찬호 장학회를 보자고. 자, 박찬호 장학회로서 박찬호 장학회는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러니까 활성화해줘야지. 그런데 박찬호 장학회가 문제가 하나 생겼네. 비법인이라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러면 좋은 일이니까 활성화해줘야 되니까 박찬호 장학회에서 등기 명의는 누구냐? 등기 명의는 박찬호 그 자체가 된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박찬호 장학회는 등기소에 걸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박찬호 장학회는 등기 신청인을 따로 나눠봐야 돼. 그러면 등기 신청인이 누구냐? 박찬호 장학회 회장님이 되는 거야. 회장님 아니면 대표자 관리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 신청 능력과 등기 신청 적격은 다르다. 그러면 자연인 법인은 모두 등기 신청 적격자고, 그러면 박찬호 장학회 즉 비법인으로서 우리 좋은 일이니까 활성화. 그러면 박찬호 장학회와 관련돼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도 A적으로 등기가 될 수 있어. 그러면 단 등기 명의는 그 자체가 되지만, 그러면 등기 신청인은 누가 된다? 박찬호 장학회 회장 아니면 대표자가 된다. 그러니까 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 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등기법에서 하이라이트예요. 그러면 등기가 되는
되는자 안 되는자. 그러면 등기 신청 적격. 선생님 작년에 출제됐습니까? 예, 출제됐어요. 뭐가? 민법상 조합이. 민법상 조합은 법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민법상 조합 자체는 등기가 될 수 없어. 그러면 민법상 조합은 전업 명의로 등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까지 확인해 놓고 우리 198페이지 이하 한번 정리해 보죠. 이 부분을 가봐요.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이란 등기 신청에 있어서 당사자인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 즉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 그 다음에 등기 신청 적격 이렇게 한번 잡아놓고요. 자, 199페이지 가서 1번 자연인 줄잖아요. 2번 법인 줄잖아요. 그러면 3번과 관련돼서 별표 3개 나요. 권리능력 없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이게 바로 권리능력 없는 재단 사단이죠. 이거는 별표 3개 놓고 단단히 준비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박찬호 방학회 밀양 박씨 샘플을 2개 생각해요. 밀양 박씨가 등기 명인이야. 등기 신청인은 누가 된다? 밀양 박씨 대표자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과 관련돼서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199페이지와 관련돼서 등기 신청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거는 이제 다음 달 코스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시고, 여기에 대해서 등기 신청 능력, 등기 신청 적격은 다르다. 그러면 자, 요한은 등기소에 갈 수 없어요. 근데 집 앞으로 등기를 해줄 수 있어. 그러면 등기 신청 능력, 등기 신청 적격. 그러면 자연인 법인 그러면 등기 신청 적격이란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 당사자 능력, 권리 능력. 여기에 대한 A 조건으로서 박찬호 장학회 꼭 한번 요 198페이지와 200페이지까지 우리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부탁해요. 자, 그러면 200페이지와 관련돼서 2번 권리자 의무자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A의 관계에서 A가 집을 팔았다. 이 사람은 앞으로 이제 계속 입장할 거. 매도인. 매수인이에요. 자, 매도인, 매수인이 되죠. 그럼 요거는 뭐예요? 사인이 되는 거야. 요거는 이제 매도인도 엄격하게 나오면 사인이 되는 거야. 사인, 일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인은 뭐예요?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권리자. 요거는 등기 의무자가 돼. 그러면 요 두 사람을 뭐라 그래? 당사자. 계속 요거는 우리가 머릿속에 잡아놓고 가야 돼. 그러면 요 B가 관련돼서 요 B가 어디로 가죠? 등기소로 가. 등기소를 뭐하러 가요? 등기를 신청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계 속을 찾아서 우리 몇 개, 권리자, 의무자의 개념을 스스로 잡아내자고요. 자, 그러면 요 사인과 사인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 결론적으로 여기에 실체 관계라고 그래. 실체 관계. 실체 관계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실체법. 그래서 실체법이 되고요. 요 실체법이 대표적으로 뭐냐? 민법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민법은 결론적으로 사인 간을 규율하는 법. 이게 바로 민법이 된다는 거야. 자, 요 부분과 관련돼서 그러면 B가 등기소로 왔어. 그러면 요거는 무슨 관계가 될까요? 이게 바로 절차 관계야. 절차 관계. 절차 관계. 요 절차 관계가 뭐예요? 절차법이 되고요. 요 절차법이 바로 부동산 등기법이야. 부동산 등기법. 요걸 우리가 생각해 두면서 접근을 해줘야 돼.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은 그러면 절차법이고 민법은 대표적으로 실체법이야. 민법과 등기법은 뗄래야 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중대한 의미들을 몇 개 잡아보도록 하죠. 얘가 등기를 안 해줘요. 그럼 사인이 사인한테 등기를 요구하죠. 그럼 이때는 뭐예요? 자,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다라는 거야.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자, 사인이 등기소유, 즉 국가에 요구하는 것. 이게 바로 뭘까요? 이게 바로 등기신청권이에요. 등기신청권. 한번 봐봐요. 그러면 등기청구는 사인이 사인한테 등기를 요구하는 권리, 등기청구권. 그러면 사인이 국가한테 요구하는 걸 뭐라고 그래? 등기신청권이라고 그래.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등기청구는 실체법상 권리, 절차법상 권리, 차이점이 나타나죠. 사인이 두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건, 사법상 행위. 사인이 국가한테 요구하니까 이때는 뭐예요? 바로 공법상 행위. 사인과 국가한테 요구하니까 이거는 비송행위가 돼요. 공법상 행위면서 비송행위가 돼.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하나 중요사항은 얘가 등기를 안 해가 야마 등기 좀 받아가 할 수 있죠. 그게 바로 등기 인수 청구권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 잡아둘 거는 그러면 등기 청구권하고 신청권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개념을 하나 잡아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는 이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자가 되잖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자가 되고요.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란 등기 청구권의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실체법상 권리자 의무자는 이 등기 청구권 관점에서 본다라는 거예요. 자, 실체법상 권리자는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실체법상의 등기 의무자는 등기 청구권의 행사의 상대방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권리자 의무자를 따져놔야 등기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서류를 제공하고 제공하지 않는 관계가 엄청나게 중요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절차법상 권리자는 뭐냐? 자, 등기부상 이익을 받는다. 이익을 받으면 모조리 등기 권리자야. 그러면 등기부상 불이익을 받으면 뭐가 되느냐? 불이익을 받으면 이때는 등기 의무자가 돼.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실체법상 권리자 의무자와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는 대부분 일치하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봐봐요. 요거는 실체법상 권리자 의무자라. 만약에 얘가 등기를 안 하가면 등기함으로써 이익을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얘거든. 왜 그럴까요? 재산세 공과금을 이익을 받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절차법상 권리자가 되고요. 이 사람은 의무자가 되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와 실체법상 권리자 의무자는 반드시 일치한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등기 인수 청구권이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번 탈곳에 자, 실체법상 권리자 의무자, 실체법상 권리자 의무자는 등기 청구권 관점에서 보는 거고, 절차법상 권리자는 등기부상 이익을 받으면 권리자, 불이익을 받으면 의무자가 된다라는 것.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가되 기본서는 정리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권리자 의무자 나오네요. 자, 등기 권리자 의무자의 개념. 거기 200페이지 동그라미 1번이 있어요. 그러면 실체법상 권리자란 등기 청구권을 가지는 자. 그러면 등기 의무자는 등기 청구권에 협력할 의미를 부담하는 자가 바로 등기 의무자가 돼. 그러면 동그라미 2번과 관련돼서 맨 밑에 200페이지 맨 밑에 보면 부동산 등기법상 권리자 의무자는 실체법상 권리자 의무자는 대부분 서로 일치하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등기권만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익을 받으면 권리자, 불이익을 받으면 의무자가 되죠. 그래서 실체법상 권리자 의무자와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 부분이 자, 이번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 202페이지와 관련돼서는 잠시 쉬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